문병기 역수행이고요. 금일 발표할 논문은 Learning the Depths of Moving People by Watching Frozen People입니다. 저에게는 좀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 논문으로 좀 더 유명한 이름이 해서 금일 발표입니다. 먼저 금일 발표에 앞서서 데모 비디오를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데스맵을 정확하게 유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느낌이 안 올 텐데 이전의 웍들과 비교를 하시면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데스맵을 추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루먼트를 끌어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모노큘러 뎁스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퍼포먼스 인프루먼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포인트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델 전체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멈춰있는 사람을 봄으로써 다이나믹 휴먼의 뎁스를 유출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 디자인입니다. 먼저 인풋, 그라운드 트루스,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풋은 휴먼 마스크, 마스크 RCNN을 사용해서 뽑아낸 휴먼 마스크와 이니셜 뎁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니셜 뎁스는 플로우넷2에서 나온 플로우로 가지고 모션 파랄렐 메소드를 사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뒤에 우선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니셜 뎁스가 사람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휴먼 마스크 이외의 장소에서만 이니셜 뎁스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팅이 매우 중요한데 이니셜 뎁스를 사람 이외의 장소에서만 주어지게 함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휴먼에 대한 뎁스를 모두 추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니셜 뎁스 또한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세팅을 함으로써 다이나믹한 그냥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추정을 가능하도록 모델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는 먼저 멀티뷰 스테레오 뎁스인데 콜맵에서 나온 뎁스맵을 좀 더 리파이먼트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아웃풋은 뎁스 추정한 뎁스맵입니다. 네트워크 디자인은 이 논문에서 강조를 하진 않았는데 이전 웍들에서 가져온 네트워크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업샘플링 방법이 니얼리스트에서 바이리니얼 업샘플링 레이어로 변경이 되었다고 언급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인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은 한때 유튜브에서 유행을 했었던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을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사람은 가만히 멈춰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걸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그 씬이 이제 스태틱하기 때문에 멀티뷰 스테레오나 슬램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정확한 카메라 포즈가 유추가 가능하고, 그리고 뎁스 정보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ORB 슬램2와 비주얼 스트럭처 프롬 모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먼저 카메라 포지션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뷰 스테레오 시스템 그리고 콜맵을 사용을 해가지고 덴스한 뎁스맵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콜맵을 사용해서 덴스맵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비디오가 실험 환경이 아니라 자유롭게 찍힌 비디오이기 때문에 모션 블러, 섀도우나 리플렉션 아니면 뒤에 전광판 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상이 투영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뎁스맵을 리파인을 해줘야 되고 아웃라이어가 있다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에서 설명이 된 뎁스 리파이먼트 메서드를 가져와서 사용을 먼저 했습니다. 콜맵은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를 먼저 우선적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포어그라운드를 좀먹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포어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의 뎁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좀 더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를 찾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콜맵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뎁스맵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 뎁스 리파이먼트 메소드에서는 이 이터레이션 업데이트 메소드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리파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 여기서 어떤 뭐라 그러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먹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요?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고. 제가 정확하게 막 알지는 못하는데 콜맵이 그 모든 뷰에서 촬영한 피처의 컨시스턴시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번들 어저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모든 뷰에서 피처가 많은 피처가 있을수록 그 로스가 낮아지는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가 이 포어그라운드 같이 저희가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보다는 이렇게 넓은 백그라운드가 모든 뷰에서 보기가 쉽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뎁스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좀 더 로스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포어그라운드를 그냥 유추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번들이라든지 피처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이고, 네. 아마 멀티뷰 스테레오에서는 이제 뎁스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약간의 프로파게이션 이펙트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에서 그 뎁스가 있었으면은 그 이미지에서 비슷한 스파셜하게 비슷한 영역에서는 비슷한 지오메트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가정을 쓰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뎁스가 노이지하게 조금이라도 에스티메이션이 됐는데 그게 뒤쪽에 있는 뎁스가 노이지하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뎁스가 노이지하게 나오고 여기에 뎁스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영역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의 영역과 여기의 영역이 공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이도 비슷한 뎁스를 가져야 된다. 약간 이런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 때문에 프로파게이션이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먹는 그런 이펙트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의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뎁스맵을 뽑아낼 때 그 자체 그 알고리즘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원래 항상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업데이트를 저희가 뎁스맵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추정을 할 때 전후의 뎁스 차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차이가 적을 때만 업데이트를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좀 더 완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카메라 모션이 스무스하지 않은 시퀀스는 아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뎁스맵을 리파인하게 됩니다. 먼저 스카이 리진에 대해서는 뎁스맵 추정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아예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나눠가지고
백그라운드에서는 우선 다 가져오지만 포어그라운드에서는 이 뎁스 맵을 가져올지 말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전략을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드 뎁스는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밸리드 뎁스는 위에서 추정한 뎁스에다가 메디안 필터를 사용해서 그것의 비율, 메디안 필터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의 비율을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스레스홀드 값을 넘으면 이 포어그라운드에 있는 뎁스를 전부 다 버리거나 아니면 가져오는 등의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인풋 그 슈퍼비전이 하나인 MVS 뎁스를 어떻게 얻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풋 중에 하나인 이니셜 뎁스가 있었잖아요. 그 이니셜 뎁스를 어떻게 얻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모션 파랄렉스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니셜 뎁스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니셜 뎁스를 플로우로부터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와 카메라 포지션으로 어떻게 이니셜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모션 파랄렉스 메소드의 가장 코어 아이디어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이미지를 어떤 커먼 플레인에 대해서 얼라인 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좀 다른 카메라 로테이션과 트랜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얼라인이 되게 되면 좋은 점이 카메라 로테이션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체인지에 대한 이펙트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몰 모션의 경우에서는 로테이션으로 생긴 모션인지 아니면 이게 트랜지션으로 생긴 모션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그 정확한 수식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보다는 좀 그림을 가져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라지 3D 상에 하나의 3D 포인트 라지 X가 존재를 할 때 저희가 카메라 두 개가 다른 카메라 센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두 개가 있고 각각의 이미지 플레인에 이 3D 포인트가 투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영되는 포인트는 스몰 x와 스몰 x 프라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라지 x의 이 3D 포인트 라지 x의 뎁스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 플레인 1과 이미지 플레인 2에서 이 피처 커리스폰던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에 일치하는지 찾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3D 레이를 써가지고 이 3D 레이가 교차하는 점을 찾아야 여기서 이 뎁스가 얼만큼인지 저희가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정확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니셜 뎁스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너무 좀 헤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뎁스를 주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 3D 공간상에 커먼 플레인 파이 그냥 하나의 플레인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인에 대한 정보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플레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미지 플레인 1에서 스몰 x가 투영이 돼서 이쪽에 어디에 매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친 점을 이미지 플레인 2로 가는 것도 저희가 이 카메라 포지션과 인트리스 파라미터랑 익스체인지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을 특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옵티컬 플로우로 어떻게 뎁스를 추정하게 되냐면 자 보시면 우선 이쪽 잠깐 보이시나요?
이 3D 포인트가 원래 투영됐을 때 나와야 되는 점과 이 커먼 플레인에 갔다가 온 점에 이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간극이 크게 되면 저희가 만든 커먼 플레인과 3D 포인트의 거리가 좀 더 멀다는 뜻이겠고, 그러면 네, 이것의 지오메트리 차이를, 그 기하학적인 관계를 사용해서 옵티컬 플로우부터 뎁스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티컬 플로우를 구해서 이 스몰 x를 와핑을 시키게 되면 x 프라임으로 가게 될 것이잖아요. 만약에 옵티컬 플로우가 정확히 예측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만든 커먼 플레인에서 만든 커먼 플레인으로부터 추정시킨 이 간극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 간극의 거리와 3D상의 뎁스 차이를 저희가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잘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부터 이니셜 뎁스가 어떻게 추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3D 플레인을 두고 그 기준 3D 플레인을 둠으로써 뭔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뎁스를 추정할 때는 어떤 그 레퍼런스 x 틸다 프라임이라는 요 포인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떨어졌는지로 3D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게 이제 3D 레이가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매핑되는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요 라인 상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요 간격이 이제 뎁스가 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뭐 좀 살펴보면 아마 왜 이런 거를 하는지는 저도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제가 좀 궁금했던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니셜 뎁스를 추정을 할 때 저희가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을 때 아무 프레임이나 아비트러리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키 프레임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키 프레임을 가져오게 되냐면, 저희가 커먼 플레인을 설정을 하고 옵티컬 플로우부터 뎁스를 추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뎁스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툴 뷰의 카메라 센터의 거리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그 3D 포인트가 저희가 커먼 플레인 상에 너무 근접해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한 호모그래피로 잘 예측이 된다거나 한다고 하면 저희가 뎁스 추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뎁스 모션 파라렉스를 얻은 뎁스가 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기준으로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터에 대한 거리의 L2 디스턴스, 이게 좀 멀면 좋으니까, 그리고 SFM으로 얻은 피처가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코어 비지블, 두 개에 비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프레이션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를 곱해가지고 RGMax를 취해서 나오는 값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로 들어가는 컨피던스 맵입니다. 컨피던스 맵은 저희가 얻은 이니셜 뎁스가 얼만큼 컨피던스한지, 이게 정확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 건지 네트워크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맵입니다. 그래서 저희 옵티컬 플로어가 만약에 너무 노이즈하게 나오게 되면 이니셜 뎁스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피던스가 얼만큼 되는지 네트워크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컨피던스 맵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맨 왼쪽은 레프트 라이트 컨시스턴시라고 포워드 백워드 플로우가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EP는 이
저희가 플로우가 만든 게 얼마큼 에피폴라 컨스트레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 모라선 파랄렉스가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레이가 너무 앵글이 작거나 그럴 때 낮은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MSE 로스와 그레디언트 로스 그리고 스무스니스 로스입니다. 이 MSE 로스가 스케일 인베런트 SNS라고 덱스 맵에 많이 사용되는 MSE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MSE와 다르게 로그 스케일을 취한 다음에 이 뒤에 이 로스를 아예 미니마이즈 해버리는 텀을 하나 넣어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멀티 스케일 그레디언트 텀을 사용해가지고 이 그레디언트가 사용해가지고 뎁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끊어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잘 리컨스트럭션하게 도와주고 스무틴스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이미지 인텐시티 변화가 없는 그냥 평평한 부분에서도 주변 뎁스를 잘 끌어와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트릭으로는 앞에서 말씀 스케일 인버런트 MSE의 루트를 씌워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마네킹 챌린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퀄리티를 많이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